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당초 오는 30일에 다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를 일주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권이 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허를 찔렸던 만큼 이번엔 어떤 틈도 내주지 않고 이 전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오는 23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오는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해서 다음 달 1일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며 23일 본회의 활용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표결 요건인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국회의장을 설득한다는 겁니다. 탄핵 실무를 추진 중인 TF 측은 오는 30일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될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며 일정을 앞당기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기습 철회하며 허를 찔렸던 상황이 재현될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까지 해놨다가 이동관 지키기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까지 내팽개친 것은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 손준성 검사 등이 사표를 낼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TF 측은 앞서 탄핵안에 포함된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와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인 이정석 검사 외에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다른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 수사검사 등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런 민주당에선 한때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가 스스로 거둬들이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 급히 발을 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이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질의응답입니다. 앞서 이 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을 비판하며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하지만 4시간여 만에 민주당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과 당원들은 검사 탄핵을 지지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한 당 지도부가 재빨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장에 대한 탄핵 얘기까지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즉각 반격했습니다.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주머니에서 사탕 꺼내듯 탄핵을 남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검사 3명 탄핵한다 했고 저에 대해서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주머니 사탕 꺼내듯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 된 이후
탄핵을 발의한 건 모두 8건입니다. 전직 판사와 현직 장관, 검사까지 다양합니다. 그중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은 각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각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역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뿐입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총선 이후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듯 행정부 역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위헌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며 범죄 수사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메가시티에 이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며 민심 잡기에 나선 거죠. 야당도 이 특별법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하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1991년 입주가 시작된 경기 분당을 비롯해 1기 신도시 5곳은 모두 첫 입주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일제히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 김포, 하남, 구리, 광명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구상에 이어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수도권 표심을 자극하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선 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관련 법의 연내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새로운 그 발전 그리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법은 지난 2022년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를 만들겠다며 대선 공약을 시작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늦었지만 야당도 동의한 만큼 연내 통과를 부탁한다고 하자 민주당은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관련 특별법 통과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또 선거용 공약으로 끝나는 건 아닌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현장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내년이면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난방 배수관이 터져 여러 번 수리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최근 베란다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위험한 징후가 보입니다. 부식된 철근이 부피가 늘어나면서 콘크리트를 밀어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9개월 표류하던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 소식에 반기는 주민들도 늘었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가끔 비가 오다 보면 이게 비가 누수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재건축은 필요한데 총선을 대비한 그냥 떡밥일 거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선이나 지선이나 대선이나 공약만 내세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행동으로 그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빠르게 추진이 돼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진척에 따라 널뛰는 집값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지 전용 면적 69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1년 5개월 새 2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최근 집값이 꺾인 일산 신도시에서도 기대가 나옵니다.
특별법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실 집값이 좀 답보 상태로 이어져서 좀 답답하긴 하죠. 거래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건 조금 기대는 하고 있죠. 특별법의 일기 신도시 민심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입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좀처럼 호응하지 않자 위원장직 사퇴 카드까지 저울질하면서 결단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자신이 권고한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한 당내 인사들의 호응이 없을 경우 위원장직을 사퇴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희생 대상 의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간을 좀 주면은 저는 100% 확신합니다. 움직임이 있을 거고 절대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매를 들겠다고 했던 말에서 매는 국민 여론을 뜻한다며 결단의 마지노선을 다음 달 초로 못 받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혁신위 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아마 12월 초까지 국회 일정이 할 일들이 많으니까요. 조금 기다려야죠. 인 위원장은 특정인을 거명하는 불출마 리스트 존재에는 선을 그으며 스스로 결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당 지도부, 중진, 윤핵관에게 공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선거 대책을 맡고 있는 선거위원도 아니고 그건 우리한테는 부적절한 행위고 저는 지역구에 많은 유혹을 받았는데 안 나갑니다. 여권 관계자는 반발 기류가 강해질수록 인 위원장 역시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이 주변에 후퇴는 없다고 밝힌 만큼 장제원 의원처럼 공개적인 권고 거부가 이어질 경우 위원장직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렇게 혁신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불출마, 험지 출마 권고 대상자들의 반발 수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현재 지역구 출마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고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요구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대상자로 지목되며 거취에 관심이 쏠린 장제원 의원. 지역구 일정 영상을 공개하며 애둘러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하셔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취 압박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작심 발언도 쏟아냅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하고 삽니다. 수천 명이 모인 외곽 조직 행사에서는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장 의원이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또 다른 희생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를 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위 내부에서 나온 조기 해체론에 유감을 나타낸 겁니다. 당대표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돌아뜨리는 것은 김 대표는 권한과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제된 언행을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 중진 의원도 채널A 통화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며 불출마를 압박하는 건 옳지 않다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비례정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복잡한 속내가 엿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비례 전문 신당 창당을 시사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전국 구용 신당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명예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며 조 전 장관과 연대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총선 출마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거리를 두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마도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신당을 만드는 게 좋은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당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을 테니 비례정당과 자매정당으로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비례 전문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당 만든다면 비례 후보 몇 석 내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몇 석을 얻고 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얻어서 거기서 기생하려는 거지. 조 전 장관 측은 채널A에 송영길 신당과의 연대에 대해 아직 어떤 것도 정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이는데 나는 땡땡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나는 전세인데 한 장관은 고급 아파트에 산다. 도덕성 공방을 벌이던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향해 한 말인데요. 한 장관이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이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나는 4억 3천만 원 전세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한 장관보다 본인이 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주장한 거죠. 이 재산과 도덕성이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데 재산 많다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가자면 이 한 장관도 이 고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 고급 아파트 전세를 문제 삼았는데요. 전세금을 대기업에서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후보자가 거주했던 그의 집주인이 삼성전자, 삼성 SDI였습니다. 제대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살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시 한 장관은 집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에 이어서 재산도 비판을 하고 이 공세 범위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짐승에 비유하고 이 반말도 했는데요. 이 김용민 의원 한 장관을 향해 금수의 입으로 윤 대통령을 물 것이라고 했고요. 유정주 의원은 반말로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 구토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도 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놓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빈대를 잡았습니까? 네,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 코로나 팬데믹에 빗대 이 빈데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원희룡 장관 오늘 직접 빈대를 잡기 위해 지하철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은 바로 본사에 있는 운영 상황실 즉 신속하게 신고할. 너무 많이 준비해 마셨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메가시티, 부동산 이런 주요 이슈에는 원 장관이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빈대까지 잡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고향에서도 이 원 장관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제주를 찾았는데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진들 서울 경기로 가면 제주도 불모지는 누가 옵니까? 스타 장관이 와야 됩니다. 고향 제주도를 위해서 본인이 결단을 해줘야 되고 제주도도 어려운 곳이니까 서울에 가서 장관님께도 전달을 다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수도권 차출론에 이어서 이제는 고향 차출론까지 나온 거군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본인의 생각이겠죠. 과거 채널A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가라 그런다고 뭐 왔다 갔다 할 그런 처지는 아니고요. 15, 17군데에서 오라가라 하는 것들은 갈수록 점점 선거판이 뜨거워지는 건 알겠습니다만은 그 역시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서. 네, 고향 출마 제안은 오늘 민주당에서도 나왔는데요. 이원욱 의원,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며 고향인 경북 안동을 꼽았습니다. 고향을 위해 와달라, 당을 위해 희생해달라. 이 출마 요청 이유는 제각각인데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답변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의사당을 점령하고 국기를 펼쳐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면서 남은 시간은 앞으로 2, 3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수풀로 위장된 건물 속으로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직접 들어가 하마스의 땅굴 위치를 설명합니다. This is a cover tunnel. It's part of the same floor and it slides down here. So it's a cover tunnel so nobody can find it. 방탄문을 열고 20m 넘는 깊이의 땅굴을 지나면 가자시티 중심부에 있는 란티시 병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어제 급습한 란티시 병원에서 하마스 지휘 통제소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지도까지 놓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의 자택 옆에 지하 터널 입구가 있고 이 터널은 병원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병원 지하실에 발견된 자폭용 조끼와 소총, 수류탄 등 무기도 공개했습니다. To a place where we presume signs of indication that hostages were being held. 가자시티에서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는 이스라엘 보병연대가 하마스 의사당 건물 내부에 진입한 모습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도 펼쳤습니다. 하마스의 헌병대 본부를 접수한 부대가 촬영한 기념사진도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 내 통제력을 잃었다며 끝을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וזה לא מבצע, זה לא סבב, זה מלחמה עד הסוף. עד הסוף, חשוב לי שתדעו את זה.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이스라엘을 향한 외교적 압박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라며 사실상 하마스 소탕을 위해 주어진 구체적 시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하마스는 휴전은 없다고 강경한 태도였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5일 휴전으로 수십 명의 인질을 석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흰색 천이 아닌 이불에 덮인 시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في داخل المستشفى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세계보건기구 WHO 대변인은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거의 묘지 수준이라며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의 참상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병원 인근 공격을 문제 삼아 협상을 전격 중단했다던 하마스는 하루 새 입장을 바꿨습니다. أن بإمكاننا في هدنة مدتها 5 أيام تتضمن أن نفرج عن 50 من النساء والأطفال المحتجزين في غزة. 이스라엘 고위 관리를 인용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 인질의 석방을 놓고 최종 조율된 합의가 며칠 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닷새간 임시 휴전의 대가로 석방되는 이스라엘인은 100명에 달할 수 있지만 처음 풀려나는 인원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의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한계 상황에 달했습니다. 피난을 가던 가자 지구 주민들은 오늘도 포격 공포에 시달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불법 돈벌이를 해온 공공기관 직원 수백 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가족 명의 등으로 사업을 한 걸로 사실상 투잡이었습니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연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 소속 한 대리급 직원은 지난 2019년부터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소를 6개 운영했습니다. 매출액은 5억 8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본인이 담당하던 배전선로 보강 공사가 끝나면 선로에 보낼 수 있는 전기 용량 초과 문제가 해결돼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다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이 정보를 악용해 태양광 발전소 사업 부지를 선점해 운영을 한 것입니다. 개통 보강 담당자가 연계 용량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하고 자기 발전소를 우선 연계시키는 한편 감사원은 이렇게 신고 없이 가족 명의로 불법 태양광 사업을 한 한전 직원 182명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태양광 사업으로 징계를 받고도 다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전을 포함해 8개 공공기관으로 넓히면 불법 태양광 사업을 한 직원은 의심 사례를 포함해 모두 251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고위직인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신속한 조사 이후 해임이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 펜트하우스. 현대건설이 지었는데 그룹 계열사 고위 임원에게 넘어갔고 시세가 수십억 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임의 분양이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오늘 국토부에 물어봤는데 법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 분양가는 30억 6,500만 원이지만 주변 시세보다 싸 로또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분양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마저 계약을 포기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에게 임의 분양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당시 국토부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미계약 물량에 대한 건설사 임의 분양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은 해당 거래 한 달 뒤인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1년 전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국토부에 2018년 11월 기준 미계약 시 분양 방식에 대해 물었는데 공개 모집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한 겁니다. 또 공개 모집 원칙을 어기면 법 위반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았다면 주택법 위반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오늘 채널A와의 통화에서도 공개 모집은 대원칙이며 규칙 개정 전에도 똑같이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내사 착수 1년 만인 지난 9일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문제일 수 있지만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 회신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국토부의 관련 규정으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물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수십억 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아파트를 계열사 임원에 넘겼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성인 방송을 한 여성이 알고 보니 최근 임용된 중앙부처의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해당 부처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진행 중인 여성.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급기야 신체 일부를 보여줍니다. 수위가 점점 세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개입하면서 영상이 끊깁니다. 여성 BJ의 자극적인 방송을 지켜본 사람은 8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BJ, 알고 보니 중앙부처 소속 신입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여성을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도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공직자는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민간인들과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것과 별개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서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홈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에 팔이 붙들린 채 끌려 나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성도 함께 연행됩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집에서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 사람 수가 튀었고 세계대 형사차 그리고 수가 튀어가지고 차에 실는 거예요. 피해 여성은 체포된 남성 1명과 지인 관계였습니다. 남성 2명은 만취 상태의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데 남성들이 잠든 틈을 타 여성이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겁니다. 또 여성은 신고 전 거실에 있는 집안 모니터용 홈카메라를 발견했고 남성들이 그걸로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홈카메라를 확인해보니 이들의 모습이 전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홈카메라 영상과 현장에 있던 피임 도구 2개를 토대로 남성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홈카메라에 대해서는 원래 작동하고 있는 것일 뿐 몰래 찍을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홈카메라 속 영상은 달랐습니다. 여성의 성관계 거부 의사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긴 겁니다. 경찰은 특수관광과 불법 촬영 혐의로 남성들을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딸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려는 보이스피싱범, 경찰이 출동하자 학교 학부모 행세를 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당시 영상을 홍진우 기자가 전합니다. 학교 앞에 멈춰선 승용차. 남성이 통화를 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얼마 후 한 여성을 만나 돈다발을 건넵니다. 앞서 이 70대 남성은 딸을 데리고 있다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유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성은 시키는 대로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온 겁니다. 때마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딸을 구해야 한다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남성은 경찰의 설명에 속았다는 걸 눈치챕니다. 보이스피싱이니까 전화를 끊어라. 계속 얘기를 해도 일단 저희 얘기를 들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희 보고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딸이 위험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여성. 학교 학부모인데 화장실을 찾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뜹니다. 40대 여성은 경찰을 따돌리고 200m를 달아났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를 해킹해 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남성은 이에 속아 경남 함안군에서 창원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받으니까 딸이 우는 소리,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니까 휴대폰 자체가 이제 딸 전화가 와서 이제 믿었겠지요. 검거된 40대 여성은 부산과 양산 등에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오피스텔 건물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어서 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시간 넘게 건물 전체에 가스가 누출돼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다급히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가스 새고 있으니까 빨리 좀 대피해주자.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고 주민들을 깨우기 위해 호루라기도 동원됩니다. 문 개방해. 나오세요. 이 오피스텔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그 복도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일단 신고하려고 이제 걸어가는데 집 앞에 다가오니까 이제 소리까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가스 새는 소리가. 당시 이 오피스텔 건물 안에는 가스가 가득 찬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28세대 주민들을 일일이 깨워 대피시켰습니다. 가스 누출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누출이 의심되는 집 출입문을 연 경찰과 소방대원은 잘려나간 가스 호스와 가위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있던 27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른 게 이게 가스등 방류죄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경찰서 가서 조사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당시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서 눈으로 연기가 보이지 않아도 폭발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고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배달 음식만 먹어 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절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지난 2주간 전국 69곳에서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13건에서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이어 대전, 대구에서도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이불 사이에 빈대 2마리가 보입니다. 어제 경기도의 한 가정집에서 발견된 빈대입니다. 경기도에선 오늘까지 가정집과 고시원 등 5곳에서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빈대가 확인된 곳은 서울입니다. 지난주 11건에서 28건이 더 확인돼 현재까지 3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정집과 고시원이 대부분이었고 숙박시설에서도 빈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구와 충남에서도 각각 3건 확인됐습니다. 인천, 대전 각 2건 등 전국 54곳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파악되지 않지만 뒤늦게 민간 방역업체에서도 15건이 발견됐다고 신고돼 빈대 접수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전국 69곳에서 빈대가 확인됐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확인된 빈대는 없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빈대 의심 신고가 이어졌지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새 많이 통화요. 오늘도 벌써 내가 통화를 다섯 통화했어, 5통. 가정집하고 아파트 이런 데서 막 와요.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는 어제부터 4주간 전국 숙박시설과 기숙사 등 11만여 곳에 대해 빈대 집중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빈대가 없는 게 확인된 시설이나 호텔 등에는 안심 스티커나 인터넷상 안심 마크를 표기할 계획입니다. 내성을 가진 빈대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4개 살충 제품 생산에 들어갑니다. 또 빈대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자 수화물을 대상으로 스팀 고열을 분사하는 시설도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도시락을 먹은 직원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0명 넘는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지난 8일 현장에 배달된 도시락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날 50명이 의심 증상을 보인 데 이어 지금까지 241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76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식중독 의심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던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당 도시락을 만든 업체입니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는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날 이 업체 도시락을 먹은 사람은 모두 448명. 피해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씩 그 병원에 들어가시니까 오늘까지도 추가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도시락과 물, 조리기구, 환자 분비물 등 검체를 채취해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포항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락 업체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정부가 당초 어제로 예고했던 전국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사단체 눈치를 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의대 증원 수요는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희망 증원 규모 수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0명 이하 규모의 미니의대와 지방 국립대들이 정원을 현재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 의대 증원 수요는 4,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님이 200분 이상 계시고 강의실 규모라든가 시설, 그다음에 실험 기자재 같은 것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는 특별한 투자 없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다만 어제로 예고했던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나왔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단체 눈치 보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사단체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그건 아니시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좀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을 넘긴 추가 증언 요구와 함께 실제 증언 능력이 있는지 검증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고가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추구합니다. 5,000원짜리 패딩 조끼 같은 알뜰 상품에 값싼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생활용품 매장입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 의류 코너에선 패딩 조끼가 눈에 띕니다.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이도 사려고 지금 보러 왔어요. 가성비 있는 제품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을 맞아 발열 네이 같은 옷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을 공략했습니다. 옷이라서 이제 너무 이제 가격이 낮으면 사기는 좀 망설여지는데 눈길은 가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 한철 입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대형마트에서 내놓은 자체 브랜드 PB 상품의 매출은 최대 40% 올랐습니다. PB 상품으로 나온 고추장 1kg 가격은 3,580원. 다른 브랜드 제품 가격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0%, 30%는 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다 올라 버려서 결국은 돌고 돌다가 이제 상품표도 보고 막 하다 보면 여기가 훨씬 싸니까 이제 결국은 다 이쪽에서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편의점의 자체 브랜드 우유 900ml 가격은 2,600원. 일반 유업체 제품보다 600원이 저렴합니다. 김밥보다 싼 2,900원 햄버거까지 등장하며 고물가 시대 짠물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이 용량을 몰래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제품의 단위당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업체가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요즘 장 볼 때마다 소비자들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용량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장지는 그대로 같은데 양은 줄어든 느낌? 요즘에 과자보도 질소 과자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식품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양을 몰래 줄여 가격을 우회적으로 인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에 가공식품의 단위당 가격 변화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이 자체 조사를 하거나 기업들이 소비자원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꼼수 가격 인상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봉지당 용량을 0.5g 줄인 동원 양반김의 그램당 가격은 140원에서 155.6원으로 표기됩니다. 지난 7월 중량을 10% 가까이 줄인 혜택 고향만두의 그램당 가격도 14원으로 표시됩니다.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인 풀무원 핫도그도 단위당 가격이 오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영업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부당이익을 본 기업들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엄밀히 따져보겠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약 1년 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플라스틱 소재 방음벽이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이 방음재를 전부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바뀌었을까요? 다시 간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방음터널 위로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터널 천장에서는 녹아내린 플라스틱 불똥이 비처럼 흐릅니다. 지난해 12월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벽과 천장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립니다. 지난 4월 통행이 재개됐지만 드러난 철골뼈대가 화재 흔적을 보여줍니다. 당시 화재로 방음터널 840m 중 600m 구간이 불에 탔는데요. 철거됐던 방음벽과 철골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피해를 키운 건 터널 지붕과 벽면을 구성하고 있던 PMMA라는 가연성 플라스틱판이었습니다. 280도면 불이 옮겨 붙는데 터널 화재 온도인 500에서 4,700도보다 낮아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소재로 지어진 방음터널은 전국에 66곳.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전면 교체를 약속했지만 현재 교체가 완료된 건 단 7곳뿐입니다.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음터널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언제든지 사고가 자주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게 아크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독가스가 심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운전을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지난달 참사 책임이 있는 5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지만 1명 금고형을 빼곤 모두 실형을 면했습니다. 참사 당시 아내와 딸을 떠나보낸 김석종 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지금 상가 쌌나 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집행유예 풀려나가요. 오만 벌을 내려야지. 제2의 참사를 막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시민들은 달라진 것 없이 불쏘시개 소재로 둘러싸인 방음터널을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지윤입니다. 최근 야생동물들이 도심에 자주 출몰하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따뜻한 도심 지역에 먹을거리를 찾으러 내려오는 건데 이 야생동물 쫓겠다고 함부로 자극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도심에 있는 한 철제 공장. 자재들 사이로 고라니 한 마리가 뛰어다닙니다. 폐기물 사이에 걸려 버둥대는가 싶더니 금세 빠져나와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됐다. 이쪽에 화장실하고 막으면 돼요. 포획망을 든 소방대원이 뒤를 쫓지만 손살같이 달리는 고라니에 역부족입니다. 소방당국은 20분 넘는 추적 끝에 결국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잡았다. 그게 밤 사이에 다 넘어와가지고는 안에 있었는가 봐. 대리변에 뛰어나가면 어떻게 해서 차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게. 아파트 단지 놀이공원에선 멧돼지가 나타나 소동이 벌어집니다. 튄다. 달아나던 멧돼지는 결국 택시에 치여 죽었습니다. 차가 무너진 걸로 확인됐고 운전자는 그때 많이 안 다친 걸로. 올해 들어 서울에서 288마리, 부산에선 580마리 넘는 멧돼지가 포획됐습니다. 도심에 나타나는 야생동물들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로 인한 먹이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상위 포식자가 없다 보니 멧돼지와 고라니 개체 수가 늘어난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근데 쫓아낸다고 돌 던지거나 소리를 지거나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래서는 오히려 그 행동이 더 공격을 일으키는 행동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을 만났을 때는 자극하지 말고 피할 것을 당부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정찰 작전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9.19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한 겁니다.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9.19 합의로 우리 군의 방어태세 제약 등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북한의 미사일 공업절 전후로 예상되는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행동을 언급하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는 지난 5년간 모두 3,600여 건. 결국 한미의 정찰 활동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해왔고,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 실제 북도발로 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 작전이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에선 군사분계선 앞까지 접근해 북한의 장사정포 등 군사활동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고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 중인 해병대의 해상사격 훈련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후 북한에 통보하면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에 일본 정치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물론이고 숨진 아베 전 총리도 표적이 됐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私はおいそれと消えていなくなったりはしませんよ. 작년 7월 총격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환생한 듯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표정과 입모양이 어색합니다. 山上さんに撃たれたことで私は目が覚めました. 아베 전 총리가 생전에 참석했던 통일교 행사 축전 영상 등을 기반으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政治家として小物だった私に失敗を重ね日本中を敵に回してしまったのです. 임기 1년 만에 물러난 것을 자책하는 스가 전 총리의 영상도 확산됐고 이달 초 퍼진 기시다 총리의 가짜 영상엔 일본 방송 뉴스 로고까지 무단 사용됐습니다. 内閣府の方の調査でも確かでございますので、そこでしこたま酒を飲んでからやり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AI로 만든 유명 정치인의 가짜 영상이 90개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짜 영상 제작자는 보수 세력의 증오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AI 기술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전했습니다. このマスクをつけるとリアルタイムに私の声が総理の声に変換されて聞こえる. 하지만 마땅히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日本の総理大臣までもが詐欺の広告に悪用される事例、厳正に対処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重要な課題だと認識をしています. AI를 활용한 가짜 영상이 일본 정치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AI 캐릭터 등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려온 선물 명품 시계와 축하주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전설처럼 내려온 공약이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KT 공격이 뜬공으로 끝나는 순간 잠실은 LG 팬들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선수들은 덕아웃에서 뛰쳐나와 얼싸안고 기쁨의 순간을 만끽합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을 훔치는 선수들, 29년간 우승을 기다려온 팬들도 환호합니다. (1994년) 우승 이후 또 한 번의 우승을 염원했던 LG 전 구단주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바람도 마침내 실현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 선물용으로 1998년에 구매한 8천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 이제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국 시리즈 최초 3경기 연속 홈런을 친 오지환입니다. 제가 지금 받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기 전 이랬던 오지환, 막상 시계의 주인이 되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유품으로 남기신 거니까 뭐 감사하기도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워요. 저는 또 다른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일본의 아와모리 소주도 29년 만에 빛을 봅니다.
1994년 우승을 기원하며 함께 마신 뒤 실제 우승으로 이어지자 또다시 우승하면 축하주로 마시려고 보관해둔 겁니다. 오랜 시간 보관돼 있다 보니 3통 중 절반 가까이 증발된 상태라 구단은 추가로 술을 사왔습니다. 길게는 29년을 기다린 팬들은 경기장을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서울 연고 구단인 LG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만간 거리 퍼레이드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모기업인 LG그룹은 전자제품 등을 포함해 우승 세일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한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비교적 온화해졌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올라 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서해안과 제주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충북과 영남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이 3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게 시작하는데요. 중부와 영남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2도, 광주 14도, 부산 16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수능 날인 모레에는 큰 추위는 없지만 전국에 비가 내리고요. 비가 그친 뒤 기온은 잠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족들 이름 이용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고 징계받고 또 하고 태양광 사업으로 몰래 돈을 번 한전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한전은 현재 고질적인 적자 때문에 전기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에 눈이 먼 일부 직원들은 이렇게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니 과연 어떤 국민이 전기세 인상 요구를 납득하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양심 회복이 먼저.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